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8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좋은 글을 매일 보내주신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 선배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내주면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방송에서 인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좋은 글은 실패한 사실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도전하지 못한 비겁함은 더 큰 치욕이다. 로버트 H. 슐러. 네. 감사 스마일도 정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많은 실패를 했고요.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한국경제의 이송열 기자님의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가격 비싸면 맞춰드릴게요. 처지 뒤바뀐 매도인과 매수인. 제가 실은 다른 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오늘 아침에 방송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살펴보고 감사 스마일의 생각을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급하고 수요가 아무래도 공급이 더 많고 또 매도인, 매수인 상황이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라든지 또 거래 절벽 그리고 또 대출이 또 안 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대출 금리가 또 많이 인상이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20대. 내일 대선이 끝나면 물론 내일 당장 어떻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3월 9일 저녁 이후 아니면 3월 10일 이후부터는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뒤집혔다.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일단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매도인이 가격을 갖다 높인다든지 매도인이 안 팔고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매수인이 이제 상황이 이제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좀 잔금 조건이라든지 또 가격도 많이 맞춰주는 걸로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작년 하반기 12월부터는 거의 매수 문의가 거의 정말 거의 없고요. 매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그거는 정말 급급매 정도로 이제 매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물건들만 계약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8일 한국부동산 발표를 보게 되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0.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작년 11월에 비교를 했을 때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온 이후 14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그래서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86.8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기하고 인천은 그래도 서울보다는 매매 수급 지수가 높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인이 기해지다 보니까 매도인이 매수인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곳곳에서 이런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이거는 저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비과세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3월까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다 매수인이 충족을 안 한다고 하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의 조건을 갖다 많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는 이제 제가 넘어가고요. 일단은 지금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집을 급하게 정리해야 되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들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게 현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일시적 일가구 2주택자 분들께서 이제 올 3월까지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해야 되는 분, 4월, 5월, 6월까지 정리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지금 매도를 갖다 서두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급하게 이렇게 매도를 갖다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 3월 9일 내일 대통령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고민을 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일단 물론 세금의 혜택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세금 혜택보다 앞으로 새롭게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를 갖다 조장을 하고 또 집을 갖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시적 일가구 위주택이 되었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고 어떤 상황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정말 싸게 매도를 타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선 이후까지 기다려보자는 심리도 있다. 마포구 한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께서는 일시적 일가구 위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매도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면서 당장 대선이 뭐 내일 앞으로 지금 다가왔고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누가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래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 참여자들이 대선 이후를 눈여겨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주말에 민주당에서 좀 강한 뭐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이렇게 펼쳤는데 정말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던 대책을 대선 3일인가 4일 남겨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좀 약간 좀 그랬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거래 절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뭐 대선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이 거래 절벽이 바로 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대선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은 좀 달라진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강하게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또 뒤에서 마무리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지만 이거는 정말 이 부동산은 심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살 때 사야 되는 거고 또 많이 또 살 때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죠. 일단은 한국 경제에 가격 비싸면 맞춰드릴게요. 처지 뒤바뀐 매도인과 매수인.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상황이 뭐 대선이 끝나고 뭐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달에도 이렇게 지속이 될지 아니면 또 반대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국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을 때 아마 이런 상황은 조금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대선이 지나고 나면 무언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어서 머니투데이의 오상원 기자님께서 돈 못 빌려준다던 은행 달라졌다. 마통한도 상향이 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문 기사는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KB국민은행이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0.2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대 1억 5천 정도를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NH농협도 신용대출이 2억 5천까지 올해 가계대출 감소 예대금리차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하는데 제 예상대로 또 대선이 또 내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은행권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뭐 지금 보니까 증시도 상당히 지금 많이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는 않습니다. 또 실물 경제라든지 유가가 또 130불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은데 뭐 주택담보대출도 뭐 그런 상황에 비춰가지고 지금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좀 드리면 정말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샀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금리 변경 현황이 현행에서 변경 좀 내려갔네요. 그리고 변동폭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일단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지금 쪼여가지고 뭐 DSR이라든지 뭐 LTV, LTI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때문에 만약에 쪼였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국민은행이 어제부터 7일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킨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주택 관련해 가지고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금융 부담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해 가지고 대출 증가가 가능성이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매수를 갖다 하려고 하신 무주택자분들 계시면 각자가 은행에 가셔가지고
신용대출이라든지 또 주택담보대출 관련해가지고 한번 상담을 갖다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공교롭게 이제 내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일 방송을 할까 하다가 오늘 하루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격이 비싸면 맞춰드릴게요 라는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저는 올 6월 달까지는 이렇게 좀 갈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5월 달에 새로 출범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또 달라지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주택 공급이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년에서 3년, 빠르면 2년에서 3년이고요. 더 길어진다고 하면 4년에서 5년이다 보니까 실제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망하지 마시고 정말 급한 매물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픽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조금 어제 제가 이편한 세상을 좀 다녀왔는데 지축에 보니까 이편한 세상이 도색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색이 보니까 파란색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센트럴 푸르지오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3동 같은 경우, 뒷동 같은 경우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게 초벌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색칠을 할 겁니다. 근데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편안의 그런 이미지는 약간 푸른색 계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초록색이 좀 들어가서 좀 센트럴 푸르지오랑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이 세 동으로 해서 뒷동이고요. 전면도 두 개인데 이 옆에가 이게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게 제 얼굴이 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중국 S클래스 단지의 모습이고요. 뒷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초벌이. 그리고 1동, 2동, 1동이 지금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지금 한 줄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일단 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초벌이긴 하지만 이쪽 사진을 갖다 보시게 되면 정말 센트럴 푸르지오랑 약간 비슷하면서 그래도 기존에 있는 이편한 세상의 이미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진한 회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편한 세상에서도 기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축 이편한 세상 분양 일정을 갖다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새롭게 나온 소식은 없고요. 일단 도색을 갖다가 지금 멋지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주까지 계속 비 예보가 없다 보니까 이번 주에 계속 도색을 갖다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축의 이편한 세상 소식 제가 알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즉각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갖다 마무리 질까 하다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의 그런 단골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여쭤보셔요. 기존에 저하고 이제 계약을 했던 분들 위주로 이제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는데, 대선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 절벽 속의 건망세, 대선 이후 기다려. 정말 이 기사가 정말 딱 맞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매도인들, 특히 이제 1주택이신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지만 2주택이신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반대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선을 끝나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대선이 끝나게 되면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2017년 대선은 5월 8일인가 5월 8일날 저희가 선거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바로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날 하게 되면 5월 제가 알고 있기로 5월 8일인가 9일인가 10일인가 아무튼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합니다. 전임 정부랑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그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달 동안에 어느 정도의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이 끝나더라도 바로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돌입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당장 뭐 5월달 뭐 6월달까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3, 4, 5월달까지는 이렇게 정말 관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월 1일 이후부터는 정말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올 하반기 뭐 임대3법 2년 또 지나는 부분이라든지 올 하반기에 그렇게 주택 공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올 전반기는 정말 이렇게 부합이라든지 뭐 거래가 없이 가겠지만 올 하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보유세 부분도 저는 올 전반기에 6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더 중요한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출도 지금 어제부로 지금 국민은행에서 이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완화되는 부분도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다주택자들한테 완화되진 않겠지만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대출 관련해가지고도 정말 다르게 좀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 생각입니다. 네, 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맞아서 네, 아무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좀 가지시고 차라리 3월 9일까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선 이후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5월 달까지 그러니까 3, 4, 5월 달까지는 여유 있게 좀 기다리시면서 또 제가 그 어떤 흐름이 또 나오게 되면 그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은 매일 또 부동산 시장을 갖다 공부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제가 관심 있는 또 메타버스라든지 코딩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또 공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데 감자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께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세상은 정말 빨리빨리 변해갑니다. 그 빨리빨리 변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재 충실하시고 또 오는 미래를 갖다가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